네, 매주 화요일에 만나는 정치 견제학 시간입니다. 김재원 국민의힘 최고위원, 오늘은 전화로 만나보겠습니다. 나와 계시죠? 네, 안녕하세요. 네, 오늘 인사를 이렇게 드려야 될 것 같은데요. 간밤에 안녕히 주무셨습니까, 최 의원님? 뭐 뒤숭숭하네요. 심사가 많이 복잡하실 것 같아서 이렇게 질문을 드렸는데 어떠셨어요? 뭐 하여튼 저 이제 빠른 시간 내에 혼란 상태를 또 수습하고 새로운 그 출발을 한다면 충분히 네네. 오히려 그 지금까지 그 혼란상을 극복하고 그 선거에 압승할 수 있는 전기가 마련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의미에서는 뭐 거쳐야 할 과정이라면 짧은 시간 내에 빨리 거치고 극복하는 것이 더 중요한 문제가 되었고요. 사실은 뭐 파괴 없이 그 창조 없다 그런 말도 있지 않습니까? 네네. 이제 뭐 선대위를 그 전격적으로 해체하고 다시 새로 국민들이 원하는 방향으로 기능할 수 있도록 새로 창조한다면 뭐 좋은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최고위원님 혹시 어제 김종인 총괄이나 윤석열 후보 좀 따로 그러니까 만나 보셨어요? 아니요, 저는 그 최고회의 마치고 그 국회에서 나와서 네. 내내 그 뭐 제가 맡은 업무만 했기 때문에 예. 그분들 만나보지는 못했고요. 언론에서 본 것이 전부 다입니다. 아, 그래요? 자, 좀 하나하나 좀 그러니까 좀 정리 좀 해보죠. 김종인 총괄이 이제 선대위 해체 카드를 꺼내 든 거잖아요. 이게 네. 말 그대로 김종인 총괄 그 혼자 개인의 단독적인 판단이었고 단독적인 결행이었습니까? 글쎄 이제 뭐 어떤 언론에 보면 그저께 네. 휴일 저녁에 이미 그 권성동 당무총괄본부장이 당무지원본부장이 그 총괄본부장들의 일괄 사퇴를 윤석열 후보자에게 보고를 했다고 들었거든요. 네. 그 언론에 그런 보도가 나와 있던데 그게 사실이라면 혼자만의 그 뭐 뜻이라든가 그런 것은 아닐 것 같은데 다만 예. 최고회의를 어제 그 소집해서 예. 최고회의를 시작할 때는 보통 이제 공개 회의로서 특히 이제 그 현 상황에 대한 메시지를 언론에게 그 전달하는 형식으로 공개 회의를 하고 네. 이후에 이제 비공개 회의를 통해서 그 현안 문제를 토론하고 결론을 맺는 방식으로 해오는데요. 어제는 먼저 비공개 회의를 간단히 하자라고 했고 그 비공개 회의를 이제 그러니까 이제 선대위 회의를 시작하면서 비공개로 전환을 해서 그 자리에서 김정인 위원장이 그 지금 내가 그 이 회의를 마치면 네. 곧바로 나가서 선대위 전체를 해체하고 그 인적 쇄신을 하는 방향으로 발표를 하겠다. 그러니까 전부 좀 양해해달라 그런 말씀을 하셨고 그런 동의를 거친 이후에 이제 공개회의를 시작했고요. 네. 이후에 이제 공개회의 마치고 나서 이제 언론 브리핑을 통해서 이제 김정인 위원장이 그런 말씀을 하셨거든요. 근데 이런 과정을 보면 예. 김정인 위원장이 그 시점이라든가 방향이라든가 뭐 그런 것은 직접 정한 거는 맞는 걸로 보여집니다. 근데 어제 나온 이야기를 좀 종합을 해보면 그 김종인 위원장이 이런 입장을 밝힌 뒤에 윤석열 후보가 매우 화를 냈다는 보도도 있었고 김종인 총괄도 스스로도 그러니까 내가 이거는 그 한 거다 이런 식으로 이제 이야기를 한 걸로 지금 보도가 되고 있는데 그러면 김종인 총괄이 그냥 그 단독 결행이라고 봐야 되는 게 맞는 거 아닌가요? 그 저는 이제 그 부분에 대해서는 뭐 윤석열 후보자가 지금 그런 반응을 보였다는 이야기도 언론에 뭐 한 줄 나온 정도로 알고 있고요. 네. 그 내용은 잘 모릅니다. 그리고 다만 전체 사정이 최근에 뭐 그 지난 연말 연초를 거치면서 상당히 많은 수준의 여론조사에 위험 신호가 오고 있고 이런 위험 신호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특단의 조치가 필요하다는 그런 생각은 많은 분들이 공감을 하고 있었는데요. 네. 그것을 또 선대위 기능 조정을 통해서
해결해 나가겠다고 했었는데 그것이 지금 이런 사태까지 오게 된 그 과정에 대해서는 뭐 저는 그 과정은 충분히 이해를 하고 다만 어떤 그 의사결정을 통해서 이렇게까지 되었는지는 제가 확인하지 않았습니다. 지금 그 최고위원께서 기능 조정이라는 표현을 쓰셨으니까 좀 확인을 할 게 있는데요. 이준석 대표가 선대위 직책에서 사퇴한 뒤에 김종인 총괄이 선대위 개편 방향으로 총괄 상황본부 중심으로 운영하겠다 이제 분명히 밝히지 않았습니까? 근데 네. 어제 와서는 다시 또 후보와 관련된 사안을 총괄본부에서 통제하도록 해야 된다라고 하는 방향을 제시를 했는데 같은 얘기를 지금 반복하고 있다는 이야기는 지금 이게 뭔가가 지금 관철이 안 되고 있다는 이야기 아닙니까? 그런데 이제 주로 일정과 메시지 부분에 대해서 이제 후보자의 일정, 후보자의 메시지와 선대위에서 정하는 그 선거운동 방향과 그 일치하지 않는다는 그런 이야기가 좀 있었고요. 네. 그것을 일치시키기 위해서 하나씩 지금 진행한 과정이었다고 보여집니다. 그리고 그런 경우는 사실 이제 일정이나 메시지 팀의 역할을 비서실에서 종합상황본부의 그 승인을 받아서 결정하도록 하는 그런 조치를 하고 있었는데요. 그게 최근에 이루어져가는 과정이었다고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잠깐만요. 지금 바로 그 지점인데요. 총괄 상황본부와 후보 비서실 간의 조율이 아직도 삐그덕거리고 있었고 뭔가 정리가 안 되고 있었다는 얘기잖아요. 중간 정리란 맞죠, 최고위원님? 그거는 제가 직접 담당하는 업무가 아니라서 네. 확정적으로 말씀드릴 수가 없는데요. 예. 그 부분에 대해서 문제점을 인식하고 이제 바꿔나가는 과정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말씀하신 대로 바꿔나가는 것이 잘 되지 않았는지 또는 이미 잘 되고 있는데 좀 더 강화하기 위해서 네. 아예 인적 쇄신 카드를 제시한 것인지는 제가 확인하지 못했습니다. 자, 두 번째 어제 그 긴급의총 자리에서 김종인 총괄이 했다는 후보 연기만 잘해달라 이 발언을 어떻게 해석을 하세요, 최고위원께서는? 그런데 이제 그 부분은 과거부터 그 후보자는 배우처럼 선대위에서 그 정하는 대로 따르겠다. 뭐 또는 반대로 후보자는 선대위에서 정하는 대로 따라야 한다. 그래야 효율적인 선거운동이 된다라는 뭐 그런 비유가 있었거든요. 그래서 선대위를 영화 감독에 비유하고 후보자를 영화 촬영을 할 때 배우처럼 그렇게 비유를 해서 역할 분담을 계속 규정하는 이야기가 있었고 그런 연장선에서 이야기한 거거든요. 그런데 뭐 그것이 그러니까 이제 그 부분에 대해서 여당에서 악의에 찬 모략과 공격을 하던데 저는 그냥 비유적으로 써오던 용어라고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면 그 용어의 어떤 적절성은 둘째치고 김종인 총괄이 그 이야기를 했다라는 것은 지금 뭐 연기력에 문제가 있다는 문제의식을 깔고 있는 거잖아요. 그 점은 동의하세요? 근데 이제 그 부분이 아니고요. 연기력의 문제가 아니고 계속적으로 말씀하신 대로 이제 후보자의 메시지가 선대위 전체에서 정하고 있는 그런 선거운동의 방향과 조금 일치하지 않는다 또는 조금 어긋난다 그런 반응이 좀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후보자가 좀 그런 선대위 전체의 선거운동 방향 내지 메시지와 좀 일치되게 가도록 해야 된다라는 문제의식을 가지고 이야기한 거죠. 하여간 자 그러면 선대위 이제 개편 그 요구를 윤석열 후보가 이제 받아든 건데요. 어떻게 개편이 돼야 된다고 생각하세요? 최고위원 견해는 어떠세요? 하여튼 지금 말씀하신 모든 것이 사람을 그냥 단순히 바꾸고 한다고 해서 모든 것이 해결되는 것이 아니고 이제 후보자가 좀 더 국민들에게 잘 드러날 수 있게 하고 영화를 뭐 예로 든다면 영화 배우가 결국은 모든
주인공이고 영화 전체의 줄거리를 이끌어가는 그 전체적인 역할을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네. 그럼 선대위는 그 뒤에서 그 조력하는 역할을 하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이번에 개편을 하면 후보자가 전부 그 전적으로 드러날 수 있고 뒤에서 그 뭐 이렇게 적전분열 현상처럼 보여지거나 또는 자꾸 다른 이야기가 많이 나와서 후보자가 가려지는 그런 일이 없도록 그 선대위가 잘 개편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어제 또 그 의원들이 이준석 그 대표 사퇴를 요구를 했는데 이준석 대표는 그걸 일축을 하면서 오히려 우리 김재원 최고위원님과 조수진 최고위원의 사퇴를 주장을 했는데요. 이 점은 어떻게 받아들이십니까? 저와 조수진 최고위원 사퇴를 주장한 것이 아니고요. 예. 이제 사실 어제 상황에서 그 원내 지도부 그러니까 김기현 원내대표와 김도읍 정책위 의장이 사퇴한다고 하길래 사실 원내 지도부가 지금 대선 국면에서 그렇게 뭐 잘못했다거나 실수를 했다거나 또는 차질을 빚은 적이 없거든요. 네네. 그리고 오히려 당 지도부에서 여러 가지 뭐 불협화음이 나온다든가 또는 차질이 있었던 게 사실이거든요. 그래서 만약에 의총에서 의원들이 당 지도부 총사퇴를 주장한다면 그리고 그렇게 결정이 된다면 저는 따르겠다는 입장이었고요. 네. 지금 이제 선거를 앞두고 있는 상황에서 완전히 그 의사결정 주체가 무너져 버리면 그것이 상당한 문제가 생길 수 있기 때문에 빠른 시일 내에 그 복구할 수 있는 방향이라면 뭐든지 따르겠다는 입장이거든요. 네. 이준석 대표가 후임자를 뭐 결정하겠다고 하신 거는 아마 그 곧바로 전국위원회를 소집해서 후임 최고위원들을 선출해버리겠다 뭐 그런 이야기 같은데요. 지금 뭐 아직 그럴 상황은 그렇게까지 갈 상황인가? 지금 오히려 그 전체 의원들의 그 요구가 과연 어디에 다 있는가? 그것을 좀 먼저 보는 것이 좋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당 지도부의 사퇴라고 한다면 사퇴라고 하는 거에는 이준석 대표의 사퇴까지가 포함이 돼야 완결되는 것이다 이런 말씀이신 거죠? 저는 지금 그런 말씀을 드린 게 아니고요. 예. 의원총회 내지 의원들이 지금 보고 있는 상황에서 원내 지도부가 사퇴를 결행했지 않습니까? 네, 그러면 의원들이 예를 들어 당 지도부의 책임도 있다. 그래서 사퇴할 요구를 한다면 저는 뭐 기꺼이 사퇴할 의사가 있다. 그런 입장입니다. 정확하게. 네, 그러니까 그러면 그 지도부의 일원으로서 사퇴를 말씀하시는 거기 때문에 그러니까 다시 질문을 드리는 거잖아요. 지도부 전체의 사퇴를 뜻하는 거냐, 대표까지 포함돼서 이 말씀을 여쭤보는 거거든요. 뭐 대표의 그 사퇴 여부는 대표가 결정할 일인데 저 개인적으로는 지도부의 일원으로서 네. 지금 여러 가지 혼란을 야기한 데 대해서 저는 뭐 책임을 느끼고 있기 때문에 네네. 의총에서 예를 들어 총사퇴를 결의한다든가 요구한다면 저는 뭐 그에 따르겠다 알겠습니다. 그런 입장이라는 겁니다. 시간이 다 되긴 했는데 짧게 하나만 여쭙고 마무리할게요. 지금 그 며칠 사이 지금 안철수 후보의 단일화 이야기가 계속 터져 나오는데 어떻게 전망을 하세요, 최 의원님? 지금 당장 뭐 단일화가 가능하지 않는 상황이고요. 네. 먼저 우리 후보를 중심으로 해서 네. 지금 이 혼란 상황을 빨리 극복하고 다시 그 이전의 상태로 돌아가서 야권을 주도하는 그런 위치에 먼저 가는 것이 중요하다고 봅니다. 지금은 단일화를 서두를 수 있는 상황은 아니라고 봅니다. 알겠습니다. 먼저 우리 혼란을 극복하는 것이 중요하죠. 자, 마무리할게요.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지금까지 김재원 국민의힘 최고위원이었습니다.